어 우선 다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제일 많은 부분들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전에 이마트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마트 신세계 쪽에 있어서의 그룹들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신세계 그룹주들이 좀 상승을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게 과연 트럼프 당선자를 만나고 와서 지금 신세계 계열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신세계 INC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뭐 신세계 푸드 뭐 이런 쪽에 상승을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음표입니다. 뭔가 좀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발빠르게 움직였던 종목이 신세계 INC 이 한 기업이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보게 되면 신세계 푸드 뭐 요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는 눌림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자를 만났다라는 것만으로 국내 기업 최초로, 국내에서 최초로 이런 이슈거리가 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트럼프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되자마자 우리나라에 요청을 했던 게 뭐였어요? 조선입니다. 조선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관세 때릴 수 없어요. 법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환율에 대한 수혜도 조선 쪽에서는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쪽 이쪽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미국 쪽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선 쪽의 섹터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당선자와 연계를 좀 갖는 그런 그룹사를 꼽으라고 한다라면 저는 하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관련주 뭐 사업에 있어서 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화 그룹주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세계 이쪽은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조선 쪽도 최근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하나오션 6%대에 올라가고 있어요. 조선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MRO 시장이 상당히 커요. 20조 원이 넘습니다. 한 해에. 근데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견고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게 HD 현대미포예요. HD 현대미포는 빠지질 않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2월에 MSCI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종목이에요. 삼양식품, HD 현대미포 이 이외에 몇몇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중에 HD 현대미포도 후보 종목군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조선 섹터를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엔진 쪽이라든가 기자재 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많아요. 이런 기업들도 수혜를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보자. 뭐 이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이 신세계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옳지 않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진입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신에 우리가 좀 더 장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쪽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그룹주도 함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는 섹터가 있으면 분명 내리고 있는 섹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리고 있는 섹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소재 부품단에서의 일부 약세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갈 수밖에 없었던 2차 전지단이기도 합니다. 지난 분기 실적은 잘 나왔지만 앞으로의 이 매출 가이던스가 굉장히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타격을 받아간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범용 반도체의 수요 회복세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성장주로 분류되는 이 2차 전지단에서 타격을 받아간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세부과 우려라던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 소식 때문에 투심이 위축되었었는데요. 언제 어떻게 살아날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0.95%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04%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은 다시금 상승으로 반등했다는 점도 참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게임 업종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게임 업종 오늘 약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사실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약해진 우리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게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사모으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못한 모습입니다. 일제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수급이 빠지고 있는데요. 신작 출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로 돌아서기가 어려운 투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네이버 3.33% 이렇게 떨어졌고요. 컴투스, 피노, 손오공, 네오리진 모두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손오공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이 그래도 빨간불 켜내주면서 지난장에서 좀 약세 보이던 섹터들이 오늘까지도 계속 약세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하락 섹터를 우리가 좀 더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2차 전지 섹터를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보게 되면 24년도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했어요. 7월까지 26조 원이 넘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수급 올해 1월부터 오늘 23일까지 누적 수급이에요. 그러면 7월 달까지, 7월 중순까지 외국인들은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26조 원을 넘게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빠졌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1조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26조에 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1조 5천억을 매도했으니까 24조 원대 매도가 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이 가장 매도가 많이 나왔을까를 고민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18조 원이 넘게 매도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매도세는 삼성전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빠질 거냐 더 아니면 바닥을 다질 거냐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가 아니에요. 매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2차 전지 쪽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2차 전지 쪽 한번 볼게요. 올해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올해 들어서 보게 되면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초록색 선이 기관의 보유 수량이고 외국인은 핑크색이에요. 결국 보게 되면 지금 매도가 약간 나아지고 있죠. 지금 밀리고 있는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 24년, 23년도에 고점 치고서 밀려 내려오고 오늘 신저가입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더 매수를 했어요. 보이시죠?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로 더 매수를 했으면 했지 매도를 안 했어요. 에코프로 BM 볼게요. 에코프로 BM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쪽은 좀 매도가 나왔지만 올해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여전히 매수예요. 포스코 퓨처엠 보면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은 보유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매도 나오는데 이거는 최근 들어서 나오는 건 로스컷 물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섹터가 사양 산업이 되느냐 아니면 성장 산업이 될 거냐를 먼저 좀 고민해야 돼요. 성장 산업이 될 겁니다. 잠시 캐즘에 대한 이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보조금에 있어서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보유가 맞아요. 보유가 맞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기저 효과라는 게 생기죠. 반도체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감산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과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 감산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을 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은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이고 실적까지 나왔어요. 2차 전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실적은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내년 된 실적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없는 분들이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맞다라고 좀 보는 거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인내를 갖고 보유를 해보는 게 낫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못 올라간다. 그럼 지수도 못 올라가는구나 라고 좀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실적이 돌아섭니다. 좋아져요. 그럼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기만 할까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 보유자분들은 힘들 내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면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낫다. 즉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내년도를 대비하고 좀 여유 있게 본다라면 저는 매수가 맞고 추가 매수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